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 반도체 동맹 그리고 이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꺾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미중 전쟁 대책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봐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또 갑자기 전 세계 화두가 되고 네. 또 언론 이런 데서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한 2개 정도 외부 포럼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도 이게 반도체가 이슈가 됐어요. 네. 태풍의 핵이네요, 현재.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왜 중국 쪽 하는 사람한테 반도체를 자꾸 물어보냐. 아무래도 소장님의 이제 현업에 있을 때 하셨던 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한 17년을 했더니 이제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직장 생활의 그 절반을 그 반도체를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을 봤기 때문에 약간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리즈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액면에 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그럼 미국이 왜 동맹을 하려고 그러냐. 반도체 동맹. 그리고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을 죽일 수가 있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은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야, 바이든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집합시켜서 이제 앞으로 진격이라고 얘기를 했다.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진 찍고 이벤트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포커스하는데 제가 볼 땐 그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스토리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중국을 브로킹해서 이게 목졸라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코 끼어가지고 이거 꼼짝 못하고 또 중국한테 터져가지고 이게 우리만 완전히 이제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조의 기사들 쏟아지죠. 근데 그걸 안으로 좀 냉정하게 보면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미국이 왜 반도체 동맹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 왜 동맹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이런 상황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든이 왜 이제 회의 소집했냐고 그러면 자동차 라인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그래도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이죠. 근데 그 자동차의 기여도가 워낙 큰데 이 공장이 서버리면 내수 경기 활성화 이거 문제가 있죠. 네. 포드, GM의 엄청난 노동자 수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사보타지하거나 무슨 이게 노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칩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칩 부족한 걸 놓고 보면 누가 많이 부족하냐를 놓고 보면 지금 요게 뭐냐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체크한 건데 위에 보이는 이 연한색 회색이 네. 요게 바로 부족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부족한 게 노스 아메리카라는 게 이게 미국이죠. 미국이 제일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제 아시아 지역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소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두 나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 자동차용 쇼티지의 타격이 이게 바로 자동차로 가고 고용으로 가고 경제로 소비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중국은 멀쩡하냐 그러는데 중국도 최근에 뉴스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왔지만 니오도 공장 세웠습니다. 네. 중국의 3대 이제 소형 전기 자동차 회사의 가장 선두에 있는 니오도 이제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공장 세웠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반도체 부족입니다. 전기차는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미국에서의 쇼티지가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왜 고민하는가?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Chips for America Act라는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반도체를 다시 리빌딩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왜 반도체를 대통령이 나서서 난리를 치냐 가만 내버려둬도 실리콘밸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키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AI 반도체죠.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걸 중국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쭉 체크를 했지만 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우리 금융가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5나노, 7나노 EUV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DUV 가지고서도 충분히 AI 칩을 만들어요. 자동차용. 뭐 자동차용이든 뭐든 간에. 네. 그래서 이것이 그 핸드폰을 만드는 제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이게 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가 되는 AI 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집권하자마자 코로나에 전력하고 중국 때리기를 전역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집권하고 나서 가장 큰 정책, 가장 센 정책이 반도체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1조 9천억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별로 그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미국 전역, 미국의 모든 산업계, 이게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위해서는 파운드리도 하고 펀드도 만들어주고 R&D 지원도 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도 해줄게. 약간 느낌이 중국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미국도 거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거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네. 세계 1등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Chips for America Act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어라. 이 법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보조금 100억 달러 줄게.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는 첨단 산업 보조금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100억 달러 10조를 그냥 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건데 그만큼 그 얘기는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40%까지 해줄게.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인가요? 거기다 지금 공장 짓는데 지금 아직 그 사인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허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성이 그리고 여기도 공장 지으면 뭘 해줄래? 거기서 이제 텍스를 얼마만큼 이게 이 면세를 해줄래? 그 기간 갖고 지금 밀당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또 혜택이 들어가는군요. 그 당연히 네.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아주 절묘하게 삼성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 이 바이든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공장을 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패를 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사실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지금은 뭐 대만이 파운드리에 무슨 메카고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파운드리는 그냥 머슴이에요. 우리가 일 잘하는 머슴한테 이거 물건 대신 만들어 봐. 그리고 나중에 찾으러 올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주인이 자기가 지금 그 직접 하겠다는 게 American Foundry Act입니다. 그래서 대만 대신에 이제는 자기네가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대만이 그 난리 난다 어쩐다 그러지만 지금 이 반도체 공장에도 150억 달러 그리고 R&D도 50억 달러 200억 달러 20조 원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은 가만 앉아가지고 공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 이제 딸랑딸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거기 인텔이 아주 잽싸게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만 그러냐? EU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이런 이제 반도체 지원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왜 이 정책을 쓰냐면 바로 스마일 커브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경영학에서 보면은 스마일 커브가 있잖아요.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 꼬리 올라간 왼쪽이 바로 이것이 R&D고, 이 꼬리에 밑에 있는 것이 프로덕션 생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유통이죠. 그래서 선수는 R&D하고 유통만 하고 요 밑에 있는 생산은 그 골치 아프고 힘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OEM을 주죠. 파운드리가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이유도 R&D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네. 파는 것 자기네가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우리 네. 애플 사면은 택배로 바로 오잖아요. 애플샵 다 있고. 예. 그렇죠. 그런데 애플샵에서 애플 팔진 않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사는 거죠. 유통 그렇게 하고 생산은 중국이 해주죠.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인텔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다 생산해 주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하면 생산의 코스트, 설비 투자 이걸 안 해도 되니까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확 높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아이템에서 소위 말하는 ROE를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정비를 줄이는 그 전략을 최근 30년 동안 썼고 그 덕분에 미국의 기업들이 ROE가 굉장히 높죠. 그 반면에 허드렛 일을 생산해야 되고 투자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 관리하는 골치 아픈 일은 전부 아시아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마켓쉐어는 47%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을 보시면 생산 점유율을 보면 초록 색깔이 미국인데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대략 이게 한 32% 정도가 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중국이 또는 대만이 이 대신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잡한 그림입니다만은 반도체 공정이 뭐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설계는 자기가 하고 이거 만들어주는 거를 이걸 대만이 하는 거 여기 지금 파운드리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렸던 그림 하에 돌아간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설계부터 이거 만드는 것까지 패키징까지 다 하는 게 ID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마진이 52%예요. 근데 팹리스가 바로 이제 이 R&D만 하고 생산은 위탁하는 건데 이게 네. 수익률이 50%입니다. 아. 그래서 R&D 비용을 보면 IDM이 14%인데 이 팹리스는 20%나 해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리고 설비 투자는 이게 IDM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20%를 하는데 팹리스는 4%밖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수익이 나오죠. 그럼 파운드리는 어떠냐? 파운드리는 마진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뭐 TSMC가 떼돈 번다 어쩐다 그러지만 제조업은 인가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R&D 비용 9%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 당연히 수익성이 높죠. 그리고 설비 투자 34%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대만의 TSMC의 모델이고 이제 조립하는 회사들은 그로스 마진이 17%, R&D 4%, 설비 투자 16%. 제일 박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IDM하고 팹리스가 사실은 가장 마진도 높고 괜찮은 건데 거기에 특이하게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가 들어온 건데 그 이유는 팹리스가 커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뭐 고급의 중요한 그 반도체를 전부 대만한테 의뢰해서 만들고 있고 일부 한국한테 이제 오고 있는 정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 때문에 ROE도 높아졌고 캐시플로도 좋아졌는데 미국은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1959년에 이제 페어차일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지금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69년, 70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요게 지금 80년대에 일본으로 싹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한국으로 싹 넘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이게 대만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 인텔, TSMC 뭐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이 놀랍게도 이미 중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의 생산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판매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월등하게 1등, 메뉴에 있는 파란 색깔이 이게 미국인데 47%. 다른 나라하고 게임이 안 돼요. 1등이죠, 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중국을 이제 그러면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거를 못 오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죠. 뭐 물건 못 만들게 하려면은 기계를 안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기술을 안 팔아보면 되는데 지금 기계를 보면은 반도체 장비를 놓고 보면 그 AMT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이라는 회사가 세계 1등인데 이게 점유율 다 높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램 리서치라든지 ASML, 텔, KL 이게 전부 다가 미국하고 일본 회사 그리고 ASML은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회사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회사들한테 장비 팔지 말라 이러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상황인데 중국의 지금 반도체 장비를 보면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로컬 기업들은 겨우 이제 이 0.2 정도 예를 비율로 하면 그러고 외국 기업이 13.3 그래서 이 1330억 불 정도를 외국 기업이 장비를 공급하고 중국 국내는 아주 많이 나다는 거예요. 격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국산화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장비를 막아버리면 중국은 간단하게 블로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MIC한테 반도체 장비 공급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ASML. 뭐 ASML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회사를. 그런데 문제는 중국을 혼내주려고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랬더니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34%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27%, 그래서 아시아가 전체의 마켓의 61%로 거의 3분의 2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제일 큰데 문제는 요 중국에 미국 기업이 파는 게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를 미국이 중국으로 안 팔아버리면 중국 다 문 닫아야 되지만 이게 미국 기업들의 경우들은 중국 시장 이거 50%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토탈로 놓고 보면 미국 전 세계 매출을 봤을 때 17% 정도를 미국이 공급하는 요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좀 갈등 국면이 있을 때 램리서치한테 중국한테 장비 팔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도 밀리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혼내주려고 기술 봉쇄를 하게 되면 거꾸로 중국의 이제 장비를 팔아먹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작게는 뭐 10% 많게는 50%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죠.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혼내주려고 미국이 스스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산업을 벌써 30년 전에 이 외부로 내보냈더니 공장 짓는 설비 투자를 놓고 보면 이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최대고 미국은 이런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훨씬 작은 투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비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도 놓고 보면 누가 많이 투자냐고 그러는데 대만하고 한국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미국은 뭐 중국의 한 3분의 1,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설비 투자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블로킹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12%밖에 생산 안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지금 놓고 보면 그 주소지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33, 중국의 26 그리고 제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9, 중국이 35%로 세상에서 제일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을 안 하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대만하고 한국 15, 12. 그래서 이것은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면 대만, 한국, 일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94년부터 금년까지 누가 설비 투자를 제일 많이 하냐 보면 90년대는 인텔이 1등이었어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 이제 삼성이 1등을 하고 있고 2등하는 회사들이 이제 2020년 들어서 TSMC가 들어옵니다. 네. 근데 미국 회사들은 이제 순위가 훅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이것이 미국의 위상이 이게 툭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삼성의 위상이 상당하네요. 세계 1등이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동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가 그 컴퓨터에 32% 들어가고 핸드폰 같은 통신 장비에 31 들어가고 자동차에 11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요 11이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자동차가 줄줄이 이제 라인을 세워야 되는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캐파가 모자라니까 반도체 회사들을 압박을 해서 생산을 늘리는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게 그렇죠. 바로 인분인 거죠.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중국을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죽이려면 미국의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대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동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미국이 화내면 어떻게 또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그러지만 전 세계 지금 반도체 구조인데 보시면은 로직 미국이 잘하는 세계 최강인 이 로직
중국이 비중이 27%고 우리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가 27%예요. 거의 비슷해요, 규모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PC라고 하더라도 이게 CPU가 없으면 PC 못 만들죠. 네. 근데 CPU가 있더라도 그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PC가 의미가 없잖아요. 둘 다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미국이 CPU를 만들고 메모리를 우리가 만드는 이 저러한 패를 우리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부르든 뭐 이게 시진핑이 부르든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겉으로는 뭐 대국이 부르고 소집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 쫄리는 느낌으로 가서 아, 무슨 말을 하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예. 세졌다는 거고 네. 우리가 충분히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할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아무 말 양쪽에 다 아무 말도 못 하는지. 근데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반도체 업계에 슈퍼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삼성도 가서 꾸려야 되고 TSMC도 꾸려야 되고 인텔도 꾸려야 되고 SMIC도 가서 꾸는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손바닥만한 회사 ASML입니다. 네. 이 회사가 스테퍼 장비를 노광기를 안 주면 삼성도 공장 세워야 되고 TSMC, SMIC, 인텔 다 공장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인사는 하지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거만스럽게 인사는 그렇게 공손하게 하지만 액션은 뭐 우리가 이거 지금 50대 만드는데 삼성한테 글쎄 우리가 15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선약이 있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아이고 사장님 왜 이러시냐고. 네. 그게 지금 슈퍼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뭐 생각 많이 하고 있지만 안을 팩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패를 지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미중이 이렇게 싸움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할 뿐더러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보시면 반도체 경기는 반도체 장비 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닥에서 완전히 이제 2021년 들어서 치고 올라가는 네. 장비 구매가 늘어나는 공장 투자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 유럽이 투자 안 하다가 지금 다 투자해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또 투자하고 또 한국이나 뭐 이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투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트렌드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게 쇼티지가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초 예측보다도 2021년 예상치를 뭐 예측 기관에 다 올리고 있어요. 네. 또 예상보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쇼티지가 더 심화될 거다. 그런 예측도 하고 있고 반도체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2019년이 이제 경기의 바닥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죽었지만 그렇더라도 반도체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은퇴혁명 때문에 전자기기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반도체 경기 자체도 이게 좋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호황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에 뭐 반도체 전쟁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양쪽이 다가 콜을 하는 이 러브콜을 하는 그런 찬스를 우리가 쥐고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만하게 나가면 터지는 거고 그래서 겸손하게 가되 우리 실리는 다 챙길 수가 있고 네. 또 당분 이래로 전 세계의 그 제품 상품에서 우리가 70% 상품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 이건 미국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70%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마이크론이 한 25%뭐 이 정도 점유율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두 개 기업이 슬쩍 생산량을 10%씩 줄여버리면 네. 그럼 바로 7%가 줄면은 세계 시장 바로 쇼티지가 납니다. 그럼 반도체 가격은 쇼티지 났다 그러면 주식하고 똑같아가지고 주가 폭등하는 것처럼 수급이 안 맞으면 바로 그렇게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이 독하게 마음 먹고서 아, 우리 생산 라인이 잘 안 돌아가서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고서 라인 한 달만 쉬어버리면 그럼 담합은 아니고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영향력을 알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 캐파를 20% 줄여버리면 가격은 100%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를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데 네. 그거를 너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 뭐 메모리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 뭐 이제 중국한테 터지면 어떡하고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고 우리 경쟁력이 뭔지 보고 그리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미준전자 대책 시리즈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이슈도 있지만 이 핵심 본질은 크게 느끼는 건데 이 반도체 굵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잡아야 되고 보니까 아니 이거 장비만 잡으면 되겠네. 장비를 잡으려고 한 분이 장비 회사가 다 자국 회사도 아닌 상황이고 혹은 그 장비 자국 회사의 장비 회사를 압박해서 한다고 하면 자체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쉽지 않다.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국 반도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